진폐부상과 이 폐암의 한제부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더드림TV의 이승용 노무사입니다. 탄재 부상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직접 상담을 원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영상 하단을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광산 근로자 산업재해 전문가이시죠? 박민성 노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원권 문경지사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장 박민성 노무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또 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폐암에 대한 최초 요양 신청 이유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실 차례입니다. 관할 공단의 최초 요양 신청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노무사님? 네, 관할 공단의 청구 이후에 폐암의 상병을 확인하고요. 공단에서 재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후 업무상 질병 자문이나 자문기관 판단 요청을 공단 본부에 한 이후에 재해자 같은 경우에는 전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인천에 있는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에서 전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이 심해져서 비대면으로 실시했고요.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 전문조사 이후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국 최초 요양이 승인되셨습니다.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절차가 꽤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이 절차가 승인되기까지는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정도 될까요? 요양 신청하고 이제 재해조사하고 전문조사하고 질병판정위원회 이렇게 거쳐서 걸린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폐암을 최초 요양으로 신청하면 10개월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양이 승인된 이후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노무사님? 네, 최초 요양 신청이 승인되면 공단 측에서 요양기간을 결정한 결정 통지서를 발급을 하게 되고요. 재해자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요양기간이 결정이 됐고, 이 기간은 곧 휴업기간과 같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휴업급여 신청 시점이 2021년 11월에 했기 때문에 2020년 9월부터 소급분 426일을 신청해서 휴업급여를 수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상급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받으신 본인 부담금 중 급여 부분을 요양비로 신청해서 요양비까지 수령을 하셨습니다. 네, 노무사님 말씀으로는 휴업급여와 요양비를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무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2022년 2월까지 요양한 기간이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노무사님? 요양이 끝나기 2주 전에 다시 해당 서울종합병원에서 진료를 예약하셔가지고요, 진료 계획서를 받으면 되는데, 이게 최초 요양 소견서와 유사하게 폐암 진료 정보와 병원 직인 전문의 서명을 받아서 향후 진료 일정에 대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요양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해자 같은 경우 1월 말에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무사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재해자가 광산 근로자라고 하면 진폐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진폐 부상과 이 폐암의 한제 부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무사님?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진폐증은 이제 병형과 심폐기능 두 가지로 진폐장애 등급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재해자는 과거에 진폐 정밀 진단 결과 병형과 심폐기능이 모두 정상이셨고요. 진폐장애 등급이 없는 상태이셨습니다. 만약에 진폐장애 등급이 있는 상태에서 폐암이 발병하신 거라면요, 진폐합병증으로 요양, 즉 입원을 하실 수 있고요. 휴업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셨을 겁니다. 네,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 말씀을 들어도 정리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저희 같은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노무사님? 네, 재해자분도 흡연을 20년 넘게 하시다가 폐암이 발병되고 나서 끊으셨는데, 흡연이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신체에서 발암이 되는 과정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폐암 판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광산 근로자분의 폐암과 그 성공설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조금은 어렵네요, 노무사님. 광산에서 근무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업성암을 투병하고 계신다면 더드림 직업병원권 문경지사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과 전화 부담 없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해낸 이승용 노무사, 자문에는 박민성 노무사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